안녕하세요. 초엘 불꽃입니다. 식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예부터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발효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고 종기와 종양을 제거하며 과다출혈과 어지럼증을 치료하고 독을 해독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근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식초의 살균 효과를 이용해 상처 치료제로 사용했고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건강과 피부 미용을 위해 식초를 즐겨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식초 중에서도 사과 식초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과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과 필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는 아세트산이 주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아세트산은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을 느리게 흡수되도록 지연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약 200ml의 물과 사과 식초 15ml를 3개월간 섭취한 결과 물과 함께 사과 식초를 마신 사람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선 사과 식초는 고탄수화물 식사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19에서 34% 향상시키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을 높여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은 소화제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화제는 제산제가 많습니다. 제산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위의 산농도를 낮춰 속쓰림 증상을 없애주는데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위산이 적게 분비되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제산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절반 이상이 위산 결핍, 즉 위산 부족증 증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식사 전 사과 식초를 희석한 물을 마셔주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내 몸이 소화를 시킬 준비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좋다면 식사 시작 60분 정도의 혈당은 최고에 이르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3시간이 지나면 식사 전 혈당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식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로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사과 식초를 희석한 물을 마셔주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가 편해지면서 식후 혈당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과도한 활성산소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사과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DNA 손상을 일으키는 자유라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서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사과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지방과 당 생성을 감소시키며 지방 연소가 활발해지는 효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선 사과 식초를 12주간 섭취한 사람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의 풍부한 아세트산은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연소는 촉진합니다. 특히 아세트산이 간에서 대사될 때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MPK가 활성화되면 세포 내에서 설탕과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은 증가하고 지방 축적을 위해 일하는 물질은 감소됩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 175명을 대상으로 하루 2테이블스푼의 사과 식초를 3개월간 제공했더니 체중이 약 1.7kg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연 발효시킨 사과 식초는 수많은 유산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주고 위산을 도와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돼 면역세포를 생성해주며 사과 식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하나인 펙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펙틴은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와 설사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사과 식초에 함유된 시트르산은
젖산과 활성산소를 분해해 근육통이나 피로를 해소해주고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성장기나 뼈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비타민C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기미나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식초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식초는 크게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천연발효식초 세 종류로 나뉘는데 합성식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아세트산이며 영양소가 없습니다. 양조식초는 에탄올에 초산균을 넣어 1, 2일 만에 빠르게 숙성시킨 것으로서 조미료나 살균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유기산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천연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류 외의 성분은 추가하지 않고 천연 재료를 자연 발효시켜 만들며 발효 과정이 3개월 이상 진행되어 다양한 유기산과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식초를 고를 때에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유기농 천연 발효 사과식초라고 적힌 제품을 구매하면 좋습니다. 사과식초 섭취 시에는 하루 물 한 컵에 15에서 30ml 정도의 사과식초를 희석해서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위가 약한 경우에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식초의 맛과 향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기운이 장의 연동운동을 돕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사과식초에 꿀을 타서 섭취하면 꿀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벽을 보호해주며 사과식초의 신맛을 줄일 수 있어 먹기 좋고 사과식초와 꿀의 시너지 효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방에는 암, 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의 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사과식초와 꿀을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많은 양을 마시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등 소화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일 섭취량을 2큰술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가 치아에 닿은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에나멜이 마모되어 치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를 마신 직후 양치질은 피하는 것이 좋고 30분 이상이 지난 뒤 양치하는 것이 좋으며 치아가 안 좋다면 빨대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과식초를 마신 후 바로 눕거나 잠들면 식초가 식도를 통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식초를 마신 후 약 30분 정도는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